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한 하락률 1위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하락한 순위 2위가 대구이고 3위가 대전인데 많은 격차를 두고 독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입니다. KB 통계로 2022년 5% 하락한 것이면 엄청난 하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통계 자료 말고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종시에서 9월 실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3개를 뽑아 실제 개별 아파트는 통계와 다르게 얼마나 떨어졌나요? 아파트별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아파트부터 하락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아파트는 결론적으로 10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4억 6천만 원, 43%나 하락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평동 해들마을 4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여기 세종 3-1 생활권으로 금강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파트 위치는 여기 중흥 S클래스 에듀퍼스트 이 아파트입니다. 금강 아래쪽 아파트들이 실제 가보면 약간 미래도시 같이 아파트 진짜 멋있게 지었거든요. 하지만 실거래가는 43% 하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4% 하락했습니다. 요게 2020년 12월에 최고가 10억 6천만 원에서 2022년 9월 실거래가 6억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하락인데요. 참고로 본 영상에서 보여줄 개별 아파트 거래는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수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음 사례는 세종에서 상권가 학원가가 발달해 있는 아름동 범지기 마을 11단지 영무 예담 아파트입니다.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33평 기준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7억에서 2022년 9월 실거래가 9억으로 여기 무려 3억 원, 43% 하락해서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담동 세셋마을 3단지 34평 아파트입니다. 2020년 11월에 9억 5,500만 원이 최고가였는데요. 역시 2년 만인 9월에 5억 7천만 원으로 이렇게 3억 8천만 원이 하락했으며 40% 하락 거래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설명드렸던 세종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2년 만에 40% 이상 하락 거래되었습니다. 43%, 43%, 40%. 이 정도는 하락해야 거래라도 체결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더 냉각됐으니 이거 지금 40%니까 좀만 더 있으면 반토막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KB 통계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한 2022년 5월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이 마이너스 1%로 찍힙니다. 이 정도면 신문 기사에서 폭락했다고 난리가 나거든요. 1%인데 이게 왜 많이 하락한 것인가 하면 KB 통계는 전체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실거래가는 40% 하락했지만 여기에는 1% 하락 이렇게 그냥 집계가 되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1억짜리 아파트 10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짜리가 10채니까 다 더하면 총 가격이 10억이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냉각돼서 한 채가 40% 하락한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가 9채이고 6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한 채니까 아파트 가격을 다 더하면 총 9억 6천만 원이 됩니다. KB 통계는 이 총 가격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총 10억에서 총 9억 6천만 원으로 4% 하락한 것으로만 집계가 됩니다. 실제로는 40% 하락이 됐는데 말이죠. 이 자료를 다시 보면 왼쪽이 KB 통계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오른쪽이 세종시의 월간 거래량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근데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게 거의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도 그에 맞춰서 낮게 나오는 겁니다. 뭐 거래량이 많았다면 하락률이 1%가 아니라 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나왔을 거예요. 전체 아파트 총 액수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럼 세종 아파트 하락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공급이 많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전후로 해서 세종시가 본격 조성될 때 이후로 공급 물량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는 작년보다 적은 공급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2021년에는 공급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바로 세종시였죠. 이건 부동산 지인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아래쪽이 세종시의 입주 물량이고 위쪽 그래프에서 주황색, 이 주황색이 전세 시장 지수, 녹색이 매매 시장 지수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여기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입주물이 많을 때 2014년도를 빼고 2017년부터 보면 이게 입주 물량이랑 이 위에 그래프랑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 도시와는 다른 모습인데 이게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도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세종시는 특히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약간 입주 물량과 요거 매매 전세가 시장 강도 등이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건 세종시의 인허가 착공 물량인데 이 인허가 착공 물량이라는 것은 이거 지자체에다가 이제 건물 짓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보통 인허가 착공 신청을 하고 3년에서 4년 정도 후에 입주를 보통은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세종시는 보시다시피 인허가 착공 물량, 신고 물량인데 이것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게 새로운 생활권을 본격 개발하기 전까지는 물량 걱정도 없긴 합니다. 근데 왜 떨어질까요? 이거 공급 물량도 없는데. 이 왜 떨어지는가? 답은 너무 올라서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도시 중에 하나가 세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가격 위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전세가율이거든요. 전세가율은 여기 예시와 같이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다시피 전세가 6억인데 매매가 10억이면 6 나누기 10 해가지고 60%가 나오죠. 그걸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전세가율이 60%, 요 예시로 들면 60%예요. 근데 여기 세종시를 보면 이거 보세요. 31%, 29%, 36%, 34%, 35%, 제일 높은 게 40%인 것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매매가가 10억이다. 그럼 전세가 4억이고 매매가가 10억이다. 그럼 여기 전세가가 31%니까 전세는 3억 1천만 원인데 매매가가 10억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오버슈팅 돼서 집값에 거품이 많이 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이게 사실 강남도 이 정도는 아닌데 세종에 얼마나 많은 투자 수요가 몰렸는지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시로 보여드릴 아파트는 세종의 천마을 이렇게 뿅뿅 단지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KB 시세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여기서 2020년을 보시면 실제 가격 변화입니다. 아파트 이름을 가렸지만 여기서 2020년 한번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 오죠. 여기서 매매가가 너무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급상승을 한 겁니다. 2020년부터 21년 중반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여기 3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가격이 3억 5천에서 7억으로 뭐 1년 반 만에 2배가 뛰었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반면에 2020년 기준으로 요만큼 올라갔죠. 이렇게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과하게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전세는 뭐죠? 이게 실거주 가치죠. 매매는 뭘까요? 매매. 아, 나 이 아파트 갖고 싶은데 이거 호재가 많아서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심리로 매매를 하는 거라 매매가는 투자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로서의 가치가 영원이 된다면 전세가와 매매가는 동일한 금액을 형성하겠죠.
예를 들어 전세가 1억 원인 주택의 투자로서의 가치 1,000만 원이 반영되면 매매가는 1억 원의 전세가 플러스 뭐 1,000만 원 해서 뭐 1억 1,00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실거주 가치 상승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너무 오버슈팅된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가공해서 전세가율과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세가율이 이 전세가율 아까 설명드린 전세가율인데 전세가율이 2020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네, 쭉 내려가고 여기 매매가 빼기 전세가는 뭐죠? 갭 투자 가격입니다. 전세 끼고 샀을 때 투자 금액. 사실 이 금액이 실거주 가치와 투자 가치의 차이이므로 네, 여기 투자 가치와 실거주 가치, 매매가는 투자 가치,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 이 차이이므로 이 금액이 커지면은 거품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품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나 이 아파트 갖고 싶은데 실거주 가치보다 하는 이 거품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 금액이 커지면 전세가율은 이렇게 내려간다. 최근 2년 동안 매매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전세가율은 쭉 내려가고 거품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천마을 여기 뿅뿅단지 아파트 전세가율만 다시 뜯어서 보면 2020년 12월에 전세가율이 최저점으로 거품이 가장 많이 껴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때를 기점으로 하락을 시작했죠. 반면에 거품이 가장 없던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차이가 없었던 2013년에는 전세가율이 74%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종아파트 최대 하락폭을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로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먼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 전세가 2억 1천만 원이고 매매가는 5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럼 현재 2억 1천만 원 전세가를 5억 7천만 원의 매매가로 이렇게 나누면 전세가율은 37% 이렇게 나옵니다. 앞선 그래프에서 전세가율의 최대치는 74%였습니다. 그럼 상황 1번 전세가는 2억 1천으로 그대로고 매매가가 하락해가지고 2억 9천으로 하락하면 전세가율이 72% 나오니까 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거품이 가장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72%, 74%. 그래서 5억 7천만 원에서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으로 49% 하락하면 이 거품이 다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는 매매가가 49% 박살날 수도 있다. 왜? 전세가율 정고점이 그랬으니까. 거품이 가장 없었던 시절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상황 2는 전세가가 4억 2천으로 상승하고 매매가가 5억 7천으로 그대로인 경우 그럼 전세가율 똑같이 72%가 됩니다. 근데 전세가가 2억 1천에서 4억 2천으로 되려면 뭐 단기간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상황 1과 2를 합쳐놓은 것처럼 전세가는 상승하고 매매가는 하락해서 결국 전세가율이 70% 정도 되면 아 이제 진짜 바닥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매물 그대로고 전세가율의 평균치는 54%였어요. 최대치는 74였지만 평균치는 54%.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세가는 그대로고 매매가가 3억 9천으로 하락하면 전세가율이 54%가 됩니다. 현재 매매가 5억 7천에서 3억 9천으로 하면 32% 하락이 하는 거죠. 상황 2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3억 천으로 상승하고 매매가가 5억 7천으로 그대로인 경우 이때도 전세가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세종 아파트를 개별 단지로 보고 전세가율에 대입해서 보면 30% 40%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전세가율이 왜 이게 잘 맞냐 이게? 뭐 이런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물론 이거 가지고만 분석하는 거가 무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되게 파워풀한 지표긴 하거든요. 이 전세가율이 서울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는데 요거 하나 예시로 갖고 온 게 서울시 노원구 중계그린 아파트 제가 갖고 왔어요. 요거는 2006년에 전세가율이 고점을 찍고 전세가는 고정된 상태에서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너무 고평가된 상황에서는 2009년에 전세가율이 33%까지 하락합니다.
2009년 이후에 어떻게 됐죠, 서울이? 네, 이렇게 가격이 쭉 빠지면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최대 81%까지 간다. 그리고 여기서 거품이 다 거쳤으니까 다시 매매가만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지고 전세가율이 40%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요게 보면 고점이랑 저점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이게 전세대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시장도 물론 안 좋으니까 이게 전세가는 그대로여도 매매가는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 전세가율이 쭉 빠져가지고 쭉 오를 거예요 아마. 전세는 그대로고 매매가가 빠지니까 전세가율이 아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을 보면 대충 아파트 시장에 거품이 얼마나 꼈나 이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결론입니다. 실거주 가치에 비해 거품이 꼈나 안 꼈나 전세가율을 함께 보자. 세종 아파트는 전세가가 엄청 오르거나 매매가나 내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가율이 좀 낮아져서 거품이 좀 거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하고 투자 수요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의 바닥은 안타깝지만 좀 더 하락해야 보일 것 같다.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될지 전세가율이 오르는 거 보고 이렇게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